이런 것들을 각각의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여러 개 스레드로 실행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스레드를 CPU에 독립적으로 할당을 해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가능해지고, 이름으로써 생기는 장점이 응답성이 빠르고 자원 공유가 쉽고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다중 처리 구조를 활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게 돼요. 그 실질적으로 그 요즘에 이제 PC도 그렇고 나오는 게 보면은 멀티코어 CPU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이런 노트북에도 2코어, 그 다음에 그 요즘에 i5 인텔 CPU에는 이제 4코어까지 올라갔고, 좀 좋은 데는 뭐 64코어까지도 나오죠. 그 코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CPU 안에 실제 프로세서를 코어라 그래요. 그래서 마치 프로세서 안에 스레드가 여러 개 있듯이 하나의 그 CPU 그 칩 안에 코어가 여러 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코어는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고, 그 다음에 일부 레지스터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CPU 안에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코어가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멀티 스레드 할 때 이 스레드가 마치 그 코어에 매핑하기에 딱 좋은 그 단위예요. 그래서 스레드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프로그램 할 때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실행하면은 OS에서 자동적으로 그 각각의 스레드를 코어에다가 매핑시켜 가지고 실제 멀티코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하드웨어적인 멀티 프로세싱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물론 프로세서가 이제 매핑되는 경우도 있지만, 프로세서는 사실 이게 좀 뭐 독립성도 좀 떨어지고 해가지고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코어가 매핑되면서 하나의 프로세서가 멀티 프로세싱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그림상으로 좀 세분해서 좀 보면은, 그 기존의 이 PCB예요. 기존에 이제 그 프로세서가 하나 생성이 되면은 프로세서 컨트롤 블럭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프로세서 컨트롤 블럭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포인터하고 프로세서 상태, 그다음에 프로세서 넘버, 그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뭐 레지스터, 메모리, 그다음에 뭐 그 파일 오픈된 것들, 이런 여러 개들이 있는데, 이 프로세서 안에서 스레드를 만들게 되면은 스레드 컨트롤 블럭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스레드 컨트롤 블럭은 PCB보다 굉장히 작은 데이터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스택만 만들어지니까 스택을 처리하기 위한 스택 포인터하고 거기서 사용하는 뭐 레지스터 사용 그 상태, 뭐 CPU 관련 정보, 이런 거 정도만 가지고 그 스레드 컨트롤 블럭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스레드가 여러 개 만들어지면은 그 하나의 PCB는 하나가 있고, PCB에 이 그 스택하고 그 뭐 CPU 관련 정보, 거기에 대한 스레드 컨트롤 블럭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프로세스에서 스레드를 3개 만들었다면은 PCB는 하나고, 여기에 이제 스레드 컨트롤 블럭이 이렇게 3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나 이런 것들은 스레드가 실행될 때 그 위치니까 그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나 이런 값만 좀 틀리고, 그래서 이런 다른 값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글로벌 변수라든가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을 같이 쉐어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멀티 스레딩하고 싱글 스레딩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 멀티 스레딩은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 그게 멀티 스레딩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제 멀티 스레딩에 그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싱글 스레딩은 스레드를 지원하지 않는 OS, 스레드를 지원하지 않는 OS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그냥 하나의 스레드로 그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멀티 스레드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고, MS-DOS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싱글 유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 멀티 스레드 지원을 안 해요. 도스 OS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유닉스 같은 경우는 멀티 프로세서는 지원을 하는데, 멀티 스레드는 지원을 안 해요, 원래.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 시스템이고, 솔라리스가 나오면서부터 솔라리스가 이제 멀티 스레드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나온 이제 리눅스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멀티 스레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멀티 스레드하고 싱글 스레드의 차이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싱글 스레드고, 싱글 스레드는 기존에 그냥 하나의 싱글 프로세스하고 똑같아요. 싱글 프로세스하고 똑같이 코드, 데이터, 파일, 그 다음에 뭐 레지스터 스택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여기 이제 그 프로세스 흐름 하나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로 쭉 실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프로세스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멀티 스레드로 가면은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면은 위에 코드, 데이터, 파일은 하나만 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레지스터하고 스택에 대한 것만 스레드별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수행되고, 이게 멀티코어 시스템에 이게 각 스레드가 코어에 매핑돼서 그 멀티 프로세싱, 그러니까 멀티코어로 해서 멀티 프로세싱이 되면서 그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 각 스레드가 여기 있는 데이터들, 파일들, 글로벌 데이터, 글로벌 파일을 공유하면서 실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멀티 프로세스 나올 때 보면은 프로듀서 컨슈머 모델 나오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뭐 차일드 프로세스에서는 파일을 계속 생산하고, 그거를 그 페어런트 프로세스에서는 받아 가지고 뭐 파이프를 통해서 받든 뭐 공유 메모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제 뭐 제너레이션하고, PDF 파일 제너레이션 할 때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이제 파일을 생산하고, PDF 파일을 만드는 데서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PDF를 만들고, 이런 식의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이제 포크해가지고 프로세스를 2개 만들고 쉐어드 메모리 만들고 이랬는데, 이런 멀티 스레드 시스템을 만들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스레드 2개 만들어가지고 스레드 하나에서는 계속 읽고, 한 스레드 읽어가지고 이쪽 글로벌 데이터에다 쓰는 거죠. 그리고 다른 스레드에서는 여기 있는 걸 읽어가지고 처리해서 또 이제 그 컨수머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하면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 글로벌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왜냐면 글로벌 데이터가 하나의 버퍼만 가지고 버퍼에다가 계속 한쪽에서 읽어가고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글로벌 데이터의 그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변수하고 B라는 변수가 같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똑같이 증가하거나 똑같이 감소해야 되는데, 한쪽 스레드에서 A라는 값을 뭐 증가시켜 놓고 B라는 값을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그 전에 다른 스레드에서 이 A하고 B 값을 가져가서 딴 데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인컨시스턴시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데이터가 뭐 좀 엉뚱한 잘못된 데이터를 쓰거나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스레드 간의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이 그 이제 6장 챕터 6에서 그 부분을 또 따로 다루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거를 해결하면은 스레드를 이제 굉장히 좀 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 시스템에서 이 멀티 스레드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그 부분을 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티 스레드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실질적인 이제 패러렐리즘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2개 이상의 태스크가 동시에 이제 그들이 같이 패러렐하게 수행될 수 있는, 이제 그 CPU의 코어가 그 태스크가 3개가 있고, 이 3개가 각 스레드예요. 스레드가 3개가 있고 CPU의 코어가 3개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각 태스크를 코어에 할당하면은 이렇게 패러렐하게 같이 수행될 수가 있죠. 동시에 같이 수행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패러렐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 프로세스가 멀티코어가 아니고 스레드가 하나, CPU가 하나 있는데 한 CPU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실행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싱글 프로세스인데 멀티 스레딩으로 실행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차피 그 스레드가 서로 이제 교대하면서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로 하는 거 해가지고 장점이 없을 것 같죠. 장점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도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패러렐리즘을 달성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패러렐리즘이 뭐냐면은 병렬성이라 그래요. 병렬.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업무 자체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패러렐 프로세싱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말은 병렬성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동시에 실행되는 패러렐리즘이 있고, 여기에 이제 컨커런시라는 얘기를 써요. 이 컨커런시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패러렐리즘에 대한 그 일루전, 그러니까 병렬 착각이라고도 하는데,
병렬 착각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병렬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걸 이제 컨커런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병행 수행, 우리말로는 병행 수행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수행되는 건 아닌데 같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더라도 같이 실행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CPU가 하나라고 했을 때는 CPU가 타임 시어링에 의해서 멀티스레딩을 수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타임 시어링해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에 CPU가 실행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컨커런시를 제공을 해주면은 프로그램 로직을 만들 때에 보통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순차적으로 쭉 실행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실행되는 그런 그 로지컬하게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할 때에 스레드로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리면은 병렬화가 개념적으로 병렬화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제 실행될 때 멀티코어면은 동시에 병렬로 실행되는 거고, 동시에 실행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CPU라고 하더라도 마치 나눠서 실행되는 것처럼 실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이제 개념적으로 좀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고 쉽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또 다른 그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스피드업, 그러니까 계산에 있어서 스피드업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I/O 바운드 관련인데 일반적으로 싱글 프로세스에 이제 싱글 CPU에서 멀티 프로세스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된다고 했을 때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되다가 I/O가 발생하면은 그 프로세스가 스탑하고 그 대기 상태로 가고 다른 프로세스가 이제 CPU로 로드돼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돼서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I/O가 끝나면 대기 큐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그 시퀀셜하게 실행이 되니까 I/O가 발생하는 무조건 I/O가 끝나야지 다음을 작업할 수가 있어요. 멀티 스레드로 실행이 되면은 여러 개의 스레드가 실행되다가 한 스레드에서 I/O가 발생하면은 다른 스레드는 계속 CPU를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대기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스레드만 그 대기 상태로 가고 다른 스레드가 CPU를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이제 멀티 프로세싱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I/O 발생했을 때 스위칭을 하고 싶지 않아도 I/O 하는 동안 딴 거는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다른 프로세스로 스위칭을 했는데 이제는 그 한 프로세스가 멀티 스레드로 실행되면은 I/O가 발생하더라도 꼭 컨텍스트 스위칭을 다른 프로세스로 스위칭할 필요는 없어요. 그 프로세스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른 스레드